또 며칠 동안은 밤에 잘 잠을 못 자고. 네, 여성이 혼자 사는 집 현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에 마음대로 드나든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러니까 현관 앞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에 수시로 들락날락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임모 씨 43세인데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사건을 했거든요. 근데 2월 13일부터 4월 14일까지 범행이 현재 확인이 됐는데 혼자 사는 여성을 어떻게 식별을 했냐면 그 행동 패턴을 보기 위해서 우편함에 여성이 혼자 사는 걸로 인정되는 우편함을 뒤져서 우선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몰래 카메라를 설치를 하죠. 예, 지금 이제 범인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네. 지금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바로 이 여성의 집 현관문에서 비밀번호를 저렇게 누른 뒤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소위 몰카로 확인을 한 비밀번호, 도어락에 설치된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열고 그러니까 피해자나 주인이 없는 시간대에 침입을 합니다. 예. 이제 이렇게 돼서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여성의 어떤 인적사항이나 사진이나 또 이런 물건들을 탐닉하거나 카메라 촬영을 하는 것이죠. 이런 형태의 범행을 한 그런 사건입니다. 예, 정말 이것도 끔찍한 범죄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렇게 낯선 사람의 집에 이렇게 무단으로 침입하는 거 어떤 목적이 있었을 텐데 어떤 목적으로 그런 겁니까? 사실 이 범인은 다른 금품을 훔치거나 어떤 성폭행 의사가 없었다고 이렇게 경찰에서 진술을 하는데 예. 혼자 사는 여성의 생활이 궁금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사람은 지금 또 경찰에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모바일 원래 게임 업체를 운영했던 사람인데 그 파산 선고 신청을 했거든요. 1월 달에. 그런데 세상이 나를 버렸다. 그리고 화가 난다. 그래서 화풀이 대상을 찾았는데 결국은 남성이 사는 곳은 두렵고 무섭다. 그래서 혼자 사는 여성집만 택해서 이런 범행을 한 것이죠. 예. 이 피해자 대다수가 이 범인이 집에 침입했던 사실을 몰랐다고 하던데요. 나중에 알고 난 후에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그 여러 가지 보도가 됐지만 예. 한 여성이 자고 있는데 웬 남성이 들어와서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병원에 치료를 받을 정도의 그런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어쨌든 혼자 사는 여성이 집안에 있었는데 남성이 내 집을 다녀갔다. 또 혼자 살고 있는데 남성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공포스럽고 트라우마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될 겁니다. 예.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덜미가 잡혔습니다. 어떻게 해서 붙잡히게 된 거죠? 이 지금 경찰에서 이제 피해자의 신고를 접하고요. 그다음에 CCTV 동선을 추적을 해서 결국 범인의 주거지를 밝혀냈습니다. 예. 그리고 피의자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 그다음에 노트북을 수색을 해본 바 무려 60여 건의 피해자들의 그 안에 거주하는 생활 근거지라든가 여러 가지 물건들, 그다음에 신분증 같은 걸 촬영한 게 드러났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체포를 해서 구속을 하게 된 것이죠. 또 하나 궁금증은 이렇게 몰래카메라를 이용해서 집안의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아냈는데요. 혹시 집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지는 않았을지. 지금 경찰에서 그 예. 부분도 그 범죄 혐의를 더 확증하기 위해서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해봤는데 현재는 몰래카메라 설치된 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캐슬 독트린, 스탠드 요 그라운드라고 해서 자기 주거지나 사적인 영역에 들어오면 엄청난 그런 보복이나 응징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방위, 소위 말하면 그 범죄 구성 요건에 있어서 입법성이 조각이 되는 이런 예.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원주에서 도둑 내사 사건 혹시 기억하시죠? 이런 부분들 결국 유죄로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는 인식이나 법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예, 이런 그 무단 주거 침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형량이 나오게 되나요? 지금 주거 침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전력이 있다고 하면 지금 이런 경우에는 상해도 했거든요. 여성을 발견해서. 그런데 결국은 무단 침입, 그 주거 침입죄 같은 경우에는 1, 2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전과가 없다면 집행유예도 가능하지만 결국은 경합범으로 처리가 되면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범죄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혼자 사는 여성들은 무척 이거 두려운 일입니다. 좀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 거라고 사실 보십니까?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교훈으로 치면은 결국은 비밀번호를 길게 하거나 예. 아니면 빨리 손으로 가리고 누른다라든가 이렇게 하고요. 지금 조심해야 될 거는 도어락이 요즘 초기화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초기화 시키고 그다음에 비밀번호가 또 다른 비밀번호가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도어락을 얼마든지 열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인데 반드시 보조 잠금 장치
걸쇠가 있는 보조 잠금 장치를 할 필요가 반드시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남자 운동화나 또 빨래 건조대 남성 의류를 해놓는다든가, 또 스프레이나 호신용 경복이나 그다음에 호루라기를 소지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단축키의 일일이를 저장해 놓으시면 범죄 예방에 상당히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팀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